네이버가 역시 예상대로 장보기 영역까지 서비스를 확장했더라고요. 이제 앞으로 온라인 쇼핑 부문에서 더 치열한 경쟁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쿠팡과 네이버의 온라인 쇼핑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 같죠? 우리가 오늘도 사다리 타기를 해서 서로 한 측의 입장을 맡아 대변해 보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저는 오늘 네이버 측 입장에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고요. 저는 쿠팡 측 입장에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박프로님, 본격적으로 방송 시작에 앞서서 우선 간략하게 쿠팡과 네이버 소개를 한 번씩 해보면 어떨까요? 네, 쿠팡은 아직 설립 10년밖에 안 된 아주 귀여운 회사입니다. 하지만 나아간 발자취는 절대 귀엽지가 않습니다. 쿠팡은 모든 초점을 고객에게 맞추고 도전과 혁신을 거듭했습니다. 그래서 단 2년 만에 업계 최초 1000만 회원을 달성했고 그 이후 1년 후에는 업계 최초 연간 누적 거래액 1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는 하루 평균 140만 개의 역대 최고의 상품을 출고를 했습니다. 이처럼 대한민국 유통산업의 최초란 타이틀을 다 뺏어가고 있습니다. 이 이상 더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이처럼 쿠팡은 한국 유통산업의 새로운 획을 그은 회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박프로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쿠팡이 단기간에 상당한 성과를 낸 부분은 당연히 박수를 보냅니다. 한국에 쿠팡이 있다는 점은 정말 여러 기업에 상당한 자극을 주는 측면이 많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한국에서 쿠팡은 몰라도 네이버 모르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국내 최대 검색 포털이자 인공지능, 로보틱스, 모빌리티 등 미래기술 영역까지 사업을 확장하는 그야말로 한국의 대표 IT 기업이자 플랫폼 기업입니다. 자세한 말씀은 뒤에서 데이터에 근거해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박프로님 오늘 정말 긴장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엄포를 주셔서 긴장이 되긴 하는데 뭐 자세한 내용은 함께 토론해 보면서 청취하시는 분들이 판단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각 플랫폼이 어떤 측면에서 경쟁 우위가 있는지 그 논리가 무엇인지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사실 너무 많아서 중요한 내용 위주로 핵심적인 내용만 데이터에 근거해 빠르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째로 네이버는 국내 1위 인터넷 검색 포털 사이트 아니겠습니까? 2019년 12월 기준 순 방문자 수가 무려 3,805만 명이고 동일한 기간 PC 통합 검색 쿼리 점유율은 72%에 달합니다. 말 그대로 압도적인 숫자죠. 박프로님 벌써부터 지리면 좀 곤란합니다. 둘째로 안정적인 성장성입니다. 올해 상반기 매출,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모든 부분이 지난해 동기 대비 월등하게 증가했다는 점을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간략히 말씀드리면 올해 상반기 매출은 3조 6,345억 원, 영업이익은 4,520억 원, 당기순이익은 2,255억 원입니다. 각각 전년 대비 15.7%, 35.1%, 95.5% 늘어났거든요. 이 말인즉 안정적인 자본 확보로 투자 여력이 높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쿠팡은 어떻습니까? 지금 적자 아닙니까? 이 부분은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세 번째로 네이버 쇼핑은 판매자와 소비자에게 모두 이로운 그런 서비스입니다. 우선 판매자 입장에서 보면 스마트 스토어, 상점 개설이 정말 쉽지 않습니까? 또 모든 비용이 무료입니다. 그리고 스마트 스토어에 상품만 등록하면 네이버에 노출이 된다는 점은 엄청난 매력이죠. 소자본으로 창업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설령 실패하더라도 언제든지 상품과 판매 전략을 바꿔서 재시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또 어떨까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네이버를 반드시 써야 이득을 봅니다. 최근에 네이버 멤버십을 출시했는데 월 4,900원만 지불하면 쇼핑 구매액의 5%를 적립받아요. 게다가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웹툰, 음악, 영화, 클라우드와 같은 유료 상품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솔직히 4,900원의 이 정도 혜택이면 굉장하지 않습니까? 네 번째가 아주 결정적으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바로 여러 기업과 협업하는 모델이라는 점인데요. 쿠팡은 지금 통합물류협회와 배송차량 번호판 문제로 법정 갈등도 빚지 않습니까? 네이버는 기존의 택배를 잘하던 CJ 대한통운과 같은 기업과 협업해 물류를 해결하고 또 두송 컴퍼니를 비롯한 여러 풀필먼트 스타트업과 협업해 판매자와 소비자 양측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저렴한 배송 상품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최근 장보기 서비스를 선보이지 않았습니까? 사이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농협 하나로마트, GS 프레시몰, 홈플러스, 백화점, 식품관, 심지어 동네 시장과 특가 창고까지 다양한 기업과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선 더 많은 상품을 비교해 구매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외에도 플랫폼으로서 강점이 워낙 많지만 쿠팡 측 이야기를 또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박프로님, 지금 이 자료를 보고도 쿠팡이 네이버와 경쟁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네,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만 많이 준비한 것 치고는 논리가 약한 것 같습니다. 쿠팡의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아, 쿠팡이 최고구나 하실 겁니다. 네이버가 유저가 많다고 하셨는데 지금 유튜브나 카카오가 턱밑까지 점유율을 따라왔습니다. 플랫폼은 더 좋은 대안이 나오면 갈아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쿠팡은 기존의 플랫폼과는 차별화된 점이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고객만을 보고 365일 정규직들이 상품 판매에서부터 배송까지 쇼핑의 모든 단계를 직접 운영하는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 구매를 하는 충성 고객이 아주 많습니다, 쿠팡은. 자료는 유튜브 영상에 보시면 알 수 있도록 좀 띄워놨는데요. 쿠팡은 앱 실사용률이 무려 90%대의 활성화 수치가 가장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이탈률은 16.7%대로 아주 적습니다. 이처럼 많은 사용으로 인해 매출액 역시 눈에 띄게 성장했습니다. 2017년엔 2조 7천억대, 2018년 때는 4조 4천억대, 2019년에는 7조 2천억대입니다. 성장률이 매년 60% 넘는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네이버는 매출액이 6조 5천억대 아니었습니까? 쿠팡은 7조, 앞자리가 다르죠? 7조 2천억대입니다. 설립연도는 2배나 됐는데 뭐하고 계셨습니까? 한 10조 찍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이유는 쿠팡은 플랫폼이 아니고 새로운 방식의 이커머스의 리더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쿠팡은 상생 모델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쿠팡은 전문적인 전문성을 띤 상생 모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사분들도 다 정규직으로 고용을 하고 오토매틱 트럭도 제공해드리고 차량 유지비도 드리면서 고객과 자사 직원들을 위해 상생하고 있습니다. 이게 상생이 아니면 뭡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쿠팡의 법정 다툼은 2017년 7월에 이미 쿠팡이 통합물류협회에서 승소한 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네이버 멤버십은 제가 볼 때는 불필요한 것들이 많습니다. 웹툰, 음악, 영화, 클라우드 이런 유료 상품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요새 누가 그걸 네이버에서 이용합니까? 유튜브나 카카오에서 하지. 저도 유튜브나 카카오 이용 더 많이 합니다. 이런 부분은. 쿠팡 로켓 와우 멤버십은 네이버 멤버십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월 2,900원만 내면 로켓 배송 상품, 로켓 프레시 신선식품 이런 것들이 모두 100% 무료 배송이 가능하고요. 무료 일부 반송도 가능합니다. 한 달에 반품 하나만 해도 이 금액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2017년 기준으로 봤었을 때도 10건 이상 반품하는 분들이 100%가 넘게 증가했었습니다. 지금은 언택트 시대화에 얼마나 반품이 더 자주 빈번하게 일어나겠습니까? 이런 건 정말 필요한 프리미엄 멤버십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오늘 가입을 하러 가야 되겠습니다.